자, 우주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죠. 보통 물질, 암흑 물질, 또 뭐 있습니까? 암흑 에너지. 자, 여기서 물질이라 말하는 것은 물질,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지. 맞지? 자, 근데 제일 처음 보통 물질. 자, 보통 물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질 말입니다.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보이죠? 전자기파를 내고 있는 애들입니다. 또는 반사하는 애들. 어쨌거나 관측이 가능한 애들.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데, 자, 이것들을 현재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행성, 별, 뭐 은하, 이걸 다 표현하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관측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보인단 말은 빛을 반사하거나 내고 있다 그 말이잖아? 빛의 다른 말이 뭐죠? 전자기파. 그래서 일반적으로 빛이란 말보다는 전자기파를 많이 사용하지. 그래서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얘들, 이게 바로 보통 물질이다. 자,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5%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우주의 밀도는 뭐에 거의 같죠? 아까 특정한 밀도값. 임계 밀도와. 그래서 이거는 임계 밀도에 대한 5%를 말합니다. 임계 밀도에 대한. 자, 우주의 크기가 있을 거니까 한자 보면 자, 밀도가 나왔단 말은 질량을 다 말하는 거, 의미를 다 담고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보통 물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물질을 말하더라. 자, 두 번째로 암흑 물질. 자, 암흑이란 말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질량을 가져, 안 가져? 질량을 가져서 만유인력, 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얘들은 질량은 있으나 빛을 방출하지 않는 애들. 보이지 않습니다. 관측되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지. 참고로 27%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질이 5%, 암흑 물질이 27,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68. 그 비율은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관측되진 않지만 질량이 있어서 중력을 작용하고 있다. 이 중력 작용하는 근거로 해서 이들의 존재를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모두 다 이 중력 가지고 얻어낸 거였지. 뭐 있습니까? 은하 회전 속도 곡선 기억납니까? 참고로 은하는 회전하고 있잖아, 맞지? 우리 나선 은하는 회전하고 있는데 그 회전 속도의 분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 만약 중심의 대부분의 질량이 존재하면 이 회전을 우리가 케플러 회전이라고 그래. 중심부에 어떤 회전체가 있다면 중심부의 질량을 거의 다 대부분 다 모여 있다면 참고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느려집니다. 우리 태양계도 똑같아. 맞지? 자, 원래 케플러 법칙이라는 건 들어봤습니까? 원래 케플러 법칙이 뭐냐면 우리 케플러라는 사람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운동 가지고 법칙들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케플러 회전이라는데 참고로 우리 태양계 내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이 얼마쯤 될까? 현재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 그게 얼마냐면 99.8%예요. 나머지 0.2%가 행성과 뭐 해성이나 다 이런 잡단에 다 모은 것들이에요. 절대로 질량이 다 중심에 다 모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바깥으로 갈수록 행성들 보게 되면 공전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느려지죠. 느려지지. 자, 금성하고 지구 중에 누가 더 빨라? 안쪽에 있는 금성이 더 빨라. 지구하고 목성 중에 누가 더 빨라? 지구가 더 빨라. 안쪽에 있는 게 더 빨라. 바깥으로 갈수록 느려지는 거야. 이걸 말합니다. 케플러 회전. 됐나?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관측을 해봤더니 이 속도가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바깥쪽에도 질량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걸 의미한다는 거지. 자, 이런 거죠. 자, 원래 회전 속도가 이렇습니다. 자, 원래 암흑 물질이 없다면 그 말은 중심부의 질량이 다 모여 있다면 케플러 회전을 한다면 속도는 쭉 떨어지게 돼 있다. 근데 실제 관측했던 게 이 빨간색.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지. 참고로 여러분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 무슨 운동하고 있죠? 원운동 공전하고 있잖아. 맞지? 원래 원운동하면 무슨 힘이 생기지? 튕겨나가려고 하는? 중심을 멀어지려고 하는? 무슨 힘이 생겨? 뭐랍니까? 원심력이 그러지. 그런데 얘가 돌고 있으면서 도망가진 않지.
서로 잡고 있는 뭐? 중력, 만율력. 이 두 가지 식을 쓰게 되면 참고로 거리에 따른 질량의 분포나 속도 분포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이 속에도 이 중간에도 이제 이 바깥쪽에도 질량이 존재함을 요 식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 거기까지 안 해도 되고. 우리 물리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알아낸다는 거고 어쨌거나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질량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됐나? 자, 넘어갈게. 자, 그리고 은하의 중력 렌즈 현상. 자, 보이진 않지만 은하로부터 오고 있는 빛이 꺾인다는 거지. 보이진 않지만. 꺾인다는 것은 빛 역시 꺾일 수 있잖아, 맞지? 이거 빛 역시 어떤 중력체에 의해서 꺾이는 걸 중력 렌즈 현상이라 하지. 물론 그들이 질량이 작으면 뭐라 하죠?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우리가 외계 행성에 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 어쨌거나 현재 은하로부터 오고 있는 빛이 현재 우주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빛이 꺾이더라. 그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질량 가진 애들이 존재할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은하단 내 은하운동. 참고로 태양을 비롯한 별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 태양계 내에서 우리 지구도 돌고 있지만 이 태양이라는 놈이 모든 행성을 건드리고 역시 움직이고 있어. 됐나? 그리고 우리 태양은 우리 은하 안에 있잖아, 맞지? 역시 이 은하도 움직입니다. 근데 은하단이 뭐냐면 수백 개, 수천 대 은하들이 서로 물리적으로 엮여있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묶여있는 관계거든. 그럼 이 집단 내에서 은하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탈출 속도라고 속도가 빠르면 서로 물리적으로 묶여있는 이 관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은하, 우리가 질량 다 재봤지만 이놈들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고 그 집단 내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그 말은 보이는 은하 외에도 이들을 잡고 있는 질량체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암흑 물질을 말합니다. 일단 설명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고, 자, 세 번째로 암흑 에너지. 자, 1과 2로 구분한 건 물질과 에너지로 구분한 거죠. 자, 암흑 에너지. 자, 이들은 청력을 작용한다 그랬지. 청력이란 것은 인력 반대되는 밀어내는 힘. 그래서 중력과 반대되는 청력을 작용하는 미지 에너지. 암흑 물질도 그렇고 암흑 에너지도 그렇고 지금 모릅니다. 자, 근데 이 힘은 중력보다 크다. 여러분, 만약 중력이 크면 어떻게 될까? 수축하겠죠. 우주는 수축합니다. 그런데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근데 팽창은 우주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지금 크다 보니까 가속 팽창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에 암흑 에너지가 없으면 가속 팽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됐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가속 팽창시킨다는 말은 팽창률을 증가시킨다. 그 말이 될 거고. 자, 우주의 미래. 자, 그러면 우리 지금의 우주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자, 기본적으로 이걸 표준 우주 모양이라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죠? 정상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이죠? 자, 근데 빅뱅 우주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급팽창이었지? 여기다가 자, 지금은 가속 팽창되고 있잖아, 관측했더니. 맞지? 이 내용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암흑 에너지. 그래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개념까지 포함한 게 이게 표준 우주 모형. 일단 요거 있으면 기본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우주 구성 요소가 세 가지 뭐뭐 있다?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자, 그런데 아까 5%, 27, 68 제시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정도 됩니다. 소수점 첫째 단위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몰라도 돼. 그런데 5와 27과 68 정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거의 알아야지만 풀리는 문제들 있잖아, 맞지? 자, 이 숫자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수점 첫째 단위까지 아니라 그냥 5, 27, 68 정도로. 자, 근데 물질은 추가적으로 생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물질은 그대로인데 부피는 커지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 커지지. 그럼 밀도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밀도는?
낮아지겠죠. 자,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밀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합니다. 얘는 팽창을 하더라도 자, 원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맞지? 근데 얘는 부피가 커지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자, 여러분들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밀도가 낮아지죠? 예를 들어 5와 27인데 얘들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줄어들 거잖아, 맞지? 그럼 나머지가 얘가 차지하겠지? 얘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지. 상대적 비율은. 다른 애들은 밀도가 떨어지고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그럼 상대적으로는 커진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말은 아까 이 물질들이 참고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이 중력을 발휘하는 애들이잖아, 맞지? 그 힘은 작아진다 그 말이죠. 근데 아까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쨌거나 청력의 영향이 커질 것이고 그래서 가속 팽창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가끔 여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거 봅시다. 현재 거. 현재 가장 많은 게 누구? 암흑 에너지. 이게 암흑 에너지 되는 거지. 얘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밀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자, 다른 애들. 자, 두 번째 이건 실선이 누굽니까? 암흑 물질. 제일 마지막은 이 세 가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돼. 제일 처음에 말했던 애가 누구야? 암흑 물질. 현재 가장 많은 건 암흑 에너지. 됐나? 그러면 원래 암흑 에너지는 3등이었다가 1등 된 거죠. 자, 그리고 암흑 물질은 1등에서 2등 된 거지. 됐나? 이 관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시기에 세 개의 비율을 막 제시하거든.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암흑 에너지가 몇 %라고? 몇 프로입니까? 암흑 에너지는? 68이었죠? 그럼 만약에 암흑 에너지가 75%가 됐다. 라고 제시한다면 이건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죠. 이 비율은 계속 커질 거니까. 그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가속 팽창의 증거. 자, 내용 정리 마지막입니다. 가속 팽창의 증거. 뭘 이용합니까? 초신성 1A 기억납니까? 얼마 전에 문제 풀 때 있었잖아. 작년 수능 문제. F0 해가지고 풀었잖아? 기억나지? 어쨌거나 초신성 1A, 원래 1A, 1B, 1C 막 있는데 1A 같은 경우에는 폭발하는 거잖아, 맞지? 이 폭발하는 질량이 딱 정해져 있어. 1.44 태양 질량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봐봐. 폭약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 그럼 폭발할 때 그 밝기는 어때? 항상 똑같겠지. 됐나? 자, 그래서 얘는 광도가 큰데 아주 밝은데 폭발이니까 밝기가 일정합니다. 마이너스 19.6등급으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 19.6등급으로 아주 일정한데, 자, 참고로 이놈을 포함한 은하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자, 어제 이거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거 했죠? 기억나나? 시영이가 집에 있는데, 시영이까지 거리를 우리가 재면, 그 거리는 시영이 집까지 거리가 큰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초신성 1A를 포함한 초신성 1A 거리를 재면, 그냥 이놈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의 거리를 쟀다. 그 말이야. 자, 근데 거리 재는 것, 겉절이 기억납니까?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이걸 거리 지수라 그러지? 이건 거리와 무슨 관계?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값, 이걸 거리 지수라는데 이 값은 거리와 무슨 관계? 별의 거리와. 비례 관계를 했어, 비례. 자, 이 식이 뭐냐면 이 식이 이렇게 돼. 5 로그 R 마이너스 5.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 자, 됐나? 식이 이래. 자, 로그 값을 취하더라도 이건 R, 거리잖아, 맞지? 거리 값이 커지면 이 전체 값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이 겉절의 값 서로 비례한다고. 식은 쓰지 않습니다. 이건 G2 내용이야. 그렇지만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절대 등급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9.6으로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겉보기 등급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고 잰 거지? 그냥 관측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빵 터져가지고 밝아져 갑자기 생겼는데 제가 초신성이야.
관측했더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등급이 나왔어. 됐나? 이건 관측만 하면 돼. 관측만. 절대값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겉보기와 절대 정해졌죠? 나머지 뭐야? R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끝이야. 자, 여기서 뭐냐면 허블의 법칙 가지고 적색 편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볼게. 허블 법칙으로 구한 겉보기 등급 나오잖아, 맞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잠깐만, 쓰지 마봐. 자, 여러분들 허블의 법칙 식이 어떻게 되죠? V는 HR. 자, 도플러 효과는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좋아. 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뭘 재냐면 여기서 허블의 법칙 가지고 구한 겉보기 등급 이렇게 말 표현한 게 뭐냐면 참고로 이 초신성에 관측된 초신성에 파장 변화를 먼저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람다 제로와 C 광속은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람다 제로를 재게 되면 자 델타 람다를 재게 되면 델타 람다를 재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V를 구할 수 있지? 맞나? 자, V를 구하면 이미 허블 상수는 알고 있을 거니까 뭘 구할 수 있다? 거리를. 됩니까? 자, 어떤 초신성을 봤더니 그놈의 거리를 바로 잰 게 아니라 앞에 위에 있는 이 겉절을 가지고 잰 게 아니라 적색 편의 가지고 재봤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리가 이 정도야 라고 한 거지. 그러면 원래 밝기를 알고 있지. 원래 밝기 알고 있으니까 거리가 이 정도면 얘는 이 정도 밝기로 보이겠구나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렇게 쭉 계산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프 나타낸 거야. 이 정도 거리면 이 정도 밝기로, 이 정도 거리면 이 정도 밝기로. 맞나? 그런데 이건 예상치고 실제 관측해봤더니 점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점이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점이 위에 있단 말은 등급이 크게 보여? 작게 보여? 등급이 크단 말은 밝게 보여? 어둡게 보여? 어둡게 보여.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한 건 이 정도 거리인데 적색 편의 가지고 측정한 건 이 정도 거리인데 실제 더 멀리 있다는 거지. 원래 지금의 우리의 팽창률 가지고 쟀을 때 지금의 팽창률 가지고 쟀을 때는 이 정도 있을 걸 예상했는데 더 멀리 있다는 거지. 그럼 팽창 속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팽창에서 여기까지 와 있을 거 생각했는데 더 멀리 간 거잖아. 그럼 팽창 속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크다 그 말이지. 그래서 가속 팽창이라고. 이게 가속됐다고. 속도가 커졌다고. 됐나? 자, 그래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측했더니 더 어둡게 관측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둥속 팽창 가정한 거리보다 더 먼 거는 이거는 가속 팽창했다. 자, 이 그림 설명인데 이건 이거야. 참고로 여기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 닫힌 우주는 실제 지금은 어떤 우주죠? 가속 우주 이거지? 참고로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암흑 에너지가 없는 경우야. 그 암흑 에너지가 있는 경우 지금 가속 팽창이잖아, 맞지?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상황이죠. 지금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다시 작아질지. 자, 참고로 평탄 우주 이런 겁니다. 가다가 다시 이 공률이 현재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거야.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열린 우주는 계속 커지는 거 말이야. 근데 나중에 계속 굽어집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거는 딱 직선되는 것. 다시 말하지만 열린 우주는 무한정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야. 계속 나중에는 기울기가 0에 수렴합니다. 수렴하지만 0에 닿아한다? 0에 닿진 않아. 그러니까 계속 팽창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아예 직선되는 것, 이걸 텅 빈 우주라 그래. 여러분들 지금 기울기가 크기와 시간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죠? 속도가 되겠지? 참고로 이게 기울기가 제로란 말이야. 그럼 속도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가속도가 얼마다? 속도 변화 없다. 가속도가 0. F는 M, A. A가 0. 힘이 있다 없다. 그게 텅 빈 우주로 말하는 거야. 실제로는 가속 우주. 됐지? 자, 마지막. 자, 원래 빅뱅 쭉 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크기가 제로일 때 빅뱅이잖아, 맞지? 그러면 역으로 내려왔을 때 이 닿아있던 것, 여기 닿은 것, 여기 닿은 것, 여기 닿은 것, 이게 바로 현재로부터 역으로 가면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지. 자, 가장 작은 게 누굽니까? 우주 나이가? 닫힌 우주가 가장 작죠? 참고로 가속 우주가 가장 크지? 됩니까? 요게 크기가 제로.
크기가 제로로 돌아왔을 때 시점이니까 바로 우주의 나이라고 알 수 있는 거지. 됐나? 이해됐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자, 3번. 그림은 우주 구성 성분 나타낸 것. 자, 68%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A는 바로 암흑 에너지. 자, 그리고 B는 27% 암흑 물질. 그리고 C는 5%. 이건 보통 물질이죠. 자, 기억. A는 우주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원인. 암흑 에너지가 우주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거 맞지? 바로 청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맞고. 자, B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물질. 자, 전자기파라는 것은 바로 빛을 말하는 거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물질은 바로 보통 물질이죠. 자, C는 천체 운동 미치는 중력 효과에 의해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자, C는 보통 물질이기 때문에 빛을 스스로 내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광학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중력 효과만 발휘하는 것. 광학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질량은 존재해서 중력 효과에 의해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암흑 물질이지. 답은 1번. 자, 7번. 자, 그림은 우주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와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우주 팽창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자, 지금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를 보게 되면 이 기울기 자체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팽창 속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현재 보게 되면 이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고 양승을 띠고 있습니다. 그 말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 의미가 되겠지. 자, 맞고. 자, 니은.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A 시점보다 현재가 크다. 자, 참고로 암흑 에너지는 현재 어두운 색깔 띄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 시점엔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현재는 73%니까 현재가 더 크다가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료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자, 이들의 밀도 변화,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를 보게 되면,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은 자, 팽창으로 인해서 우주 팽창으로 그 밀도가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암흑 에너지가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아래쪽에 있지? 그렇지만 현재는 가장 위쪽, 상대적으로 비율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지? 자, 어쨌거나 니은 맞는 말 되겠죠. 자, 디귿. 우주 평균 밀도는 A 시점보다 현재가 크다. 점차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밀도는 계속 줄어들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하더라도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밀도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평균 밀도 자체는 감소를 하겠지. 그래서 A 시점보다 현재가 크다. 틀렸죠? 자, 팽창으로 감소한다. 답은 3번. 자, 8번. 자, 어느 가수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요소 ABC 밀도 변화 나타냈고, 자, ABC는 보통 암흑 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상황 보게 되면 현재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흑 에너지지. 그 다음에 암흑 물질, 그 다음 현재 보면 보통 물질이었어. 그러면 가장 많은 C가 바로 암흑 에너지. 두 번째로 많은 A가 바로 암흑 물질, 그리고 가장 가장 작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보통 물질 B가 되겠지. 자, 기억. A는 암흑 물질. 맞는 말이죠. 자, 니은.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자,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 부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에너지 총량이 될 건데, 우주 팽창으로 해서 부피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밀도 값이 일정하려면 자, 총 에너지 양 역시 같이 늘어나야지만이 밀도 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 맞는 말이지. 자,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 자, 암흑 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상대적 비율은 양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 그래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이 양은 상대 양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보통 물질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 맞는 말 되겠죠? 그 답은 5번. 자, 12번. 자, 그림은 외부 은하에서 발견된 원 A형 초신성 관측 자료와 우주 팽창 설명하기 위한 두 모델 A, B 나와 있습니다. 근데 A는 뭐냐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까지 고려한 것이고, B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만 고려한 것이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를 함께 고려했냐 안 했냐 그 차이가 되겠지?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거리 지수가 나와 있는데, 거리 지수는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지? 자, 초신성 1A에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이 거리 지수 값은 겉절이, 이것은 5 로그 R 마이너스 5입니다.
자, 로그의 개수는 정확히 몰라도 되고 어쨌거나 R, 거리가 멀수록 이 거리 지수까지 크다는 거지. 자, 그런데 실제로 자, 등속 팽창 허브의 법칙에 따른 팽창에서 가정한 이제 예상한 등급보다 이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지. 자,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말은 더 어둡게 보인다. 그 말은 더 멀리 있다 그 말이지. 그럼 예상한 것보다 더 멀리 갔다. 그 말은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가속 팽창을 의미하는 거다. 자, 갑시다. 원 A형 초신성 절대 등급은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자, 절대 등급은 진짜 밝기야. 근데 초신성 원 A는 자, 항상 절대 등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19등급 정도로 일정합니다. 틀렸고, 니은. 자, 적색 편이량 1.2인 원 A형 초신성 거리 예측값은 A가 B보다 크다. 자, 거리 지수가 클수록 거리가 더 먼 거지? 자, 그러면 1.2 부분에 A가 실선이고 B가 점선인데 지금 A가 더 위에 있단 말은 거리가 더 멀게 계산이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예측값은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지. 더 위에 있으니까 거리 지수 값이 더 크니까. 자, 관측 자료에 나타난 우주 팽창 설명하기 위해서는 암흑 에너지도 고려해야 된다. 자, 관측 자료가 뭐냐면 점을 찍은 거야. 이 점들의 분포는 실선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지. 그 말은 모델 A와 한 점이 잘 맞아떨어진다 그 말이지. 자, 모델 A는 바로 암흑 에너지까지 고려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암흑 에너지에 의한 청력에 의해서 가속 팽창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니은디귿 맞는 말 답은 4번. 자, 14번. 자, 그림은 우주 밀도에 따른 우주 밀에 대한 4가지 가능성. 자, 갑시다. 자, 닫힌 우주는 다시 한 점으로 수축하는 것. 맞는 말이죠. 밀도가 크기 때문에 다시 수축한다 그랬다. 자, 니은. 우주가 팽창할수록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감소한다. 맞지? 팽창할 거니까 당연히 밀도는 한 점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온도 역시 열이 퍼질 거니까 낮아지는 거지. 자, 디귿.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더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니지? 자, 청력을 작용시키기 때문에 현재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자, 리을. 물질과 암흑물질 밀도가 높을수록 우주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 자, 물질과 암흑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중력을 작용시키는 거지.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현재 이 팽창을 현재 보면 오히려 방해한다. 맞겠지? 그래서 더 느리게 만들겠지. 답은 기억 니은 1번. 7번. 가는 표준 우주 모형. 자,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것은 빅뱅 이론의 급팽창과 자, 그리고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개념까지 포함시킨 그 모형을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나는 플랑크 망원경 우주 배경 복사 관측 결과 우주 구성 요소인데 A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 B는 암흑 물질, 가장 적은 C는 보통 물질 되겠지. 자, 기억. 우주 배경 복사 기억 시기 방출된 빛. 자, 기억 시기는 바로 빅뱅이 일어난 처음을 말하는 거지. 우주 배경 복사는 자, 빅뱅 이후에 38만 년 후가 됩니다. 틀렸고. 자, 니은.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A. 바로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거 맞지? 바로 청력을 작용하기 때문이지. 자, B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중성자. 자, B라는 것은 암흑 물질인데 아직 암흑 물질은 여러 가지 후보군은 있지만 현재 정확한 어떤 물질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성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확인된 물질, 바로 보통 물질이지. 자, 틀렸습니다. 자, 8번. 자, 가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물질들 일단 A, B, C가 이미 벌써 제시가 됐는데 이거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T1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지?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죠? 그 말은 감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말은 암흑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지. 그런데 T2 같은 경우에는 자, 기울기 커지고 있죠? 가속 팽창한단 말이지? 암흑 에너지 비율이 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초기에는 1, 2, 3 중에 얼마였죠? 넘버 3였죠. 가장 적었지. 지금은 뭐야? 가장 많지. 맞나? 3등에서 1등이 된 거고 암흑 물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넘버 1에서 넘버 2가 되는 거지. 맞나? 그리고 보통 물질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가 되는 거지. 그렇게 비율을 따져봐야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 또는 3등이 될 거잖아. 이게 바로 현재 보면 암흑 에너지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지. 됐나?
B 같은 경우에는 넘버 1 또는 넘버 2잖아, 맞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세 가지가 누군지를 각각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되겠지? 자, 그러면 T1식의 우주 팽창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아니지.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팽창 속도를 말하는데 기울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이 감속이고. 자, T2 시기는 우주 구성 요소 비율은 기억이다. 자, T2는 기억, 현재 거를 말할 거니까 암흑 에너지 가장 많은 기억이 맞겠지? 자, 전자기파를 이용해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것. 자, 전자기파 빛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구였죠? 보통 물질이었지? 암흑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중력은 발휘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0번. 자, 그림과는 현재 우주 구성 요소 A, B, C, 나는 빅뱅 이후 현재까지의 우주 팽창 속도 추정한 것 되어 있습니다. 자, A, B, C 물질 보게 되면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는 A가 바로 보통 물질, 두 번째 B가 암흑 물질,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C가 암흑 에너지가 되겠지. 각각 5와 27,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자, 기억.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C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다. 자, 참고로 원래 가장 많았던 거 초기에는 암흑 물질이지만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근데 우주가 팽창할수록 암흑 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계속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니은 기억 시기에 우주는 팽창하지 않았다. 자, 기억을 보게 되면 지금 세로축이 팽창 속도인데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기억 이후에는 다시 팽창 속도가 늘어나고 있지. 그런데 기억이라 하더라도 팽창 속도가 제로는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팽창 속도가 제로가 되면 0이 되면 자, 속도 팽창을 멈췄겠지. 그렇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팽창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란 건 이론적으로 약 70억 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팽창이 미치는 B의 영향. 자, 니은 시기 기억 시기보다 크다. 참고로 B라는 것은 암흑 물질,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들은 인력을 작용한다 그랬어. 자, 끌어당기는 거지, 중력을 작용하는 거지. 자, 근데 자, 니은 시기 같은 경우에 참고로 니은 시기 같은 경우에 가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암흑 에너지의 바로 청력을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 영향이 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말은 틀렸다가 되겠지. 자, 11번. 자, 그림은 서로 다른 평탄 우주 A, B. 참고로 평탄 우주라는 것은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동일한 걸 말하는 거지. 자, 근데 지금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자, 참고로 이 기울기가 바로 팽창하는 속도가 될 것이고 기울기 변화 경향이 가속 팽창인지 감속 팽창인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 자, 기억. 임계 밀도에 대한 우주 평균 밀도 B는 A와 B가 같다. 왜냐면 지금 둘 다 A와 B의 모형은 다르지만 둘 다 평탄한 우주를 했기 때문에 둘 다 모두 밀도 자체가 우주의 밀도가 A든 B든 모두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와 동일하지. 그러니까 밀도가 같은 거지. 자, 니은 현재 암흑 에너지 비율은 A가 B보다 크다. 자, 바로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가속 팽창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바로 A가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A에서 비율이 더 크겠지. 현재 우주 나이 A가 B보다 많다. 자, 우주의 나이는 우주 크기가 제로일 때, 점일 때라고 말할 거니까 현재로부터 역으로 가서 바로 우주 크기가 제로가 되는 그 시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A의 나이가 더 많은 거지. 여기다. 자, 물질 뭐뭐 있습니까?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현재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자, 보게 되면 자, 참고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발휘하지. 근데 암흑 에너지는 청력, 밀어내는 거였죠. 참고로 나는 뭐였냐면 이건 인력과 관련된 거였지. 인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보이는 물질들은 거의 우리 은하 중심에 모여 있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A 그래프를 가진다는 거지. 됐나? 그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을 발휘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 걔들이 누굽니까? 암흑 물질이지? 인력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두 개야. 자, 그러면 갑시다. 기억관이 현재 우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누가?
디귿이죠. 암흑 에너지. 이게 청력이니까. 밀어내는 거지. 이게 커지는 거지. 우주를 팽창시키는 것, 가속시키는 건 암흑 에너지. 관측 가능 물질만 고려하면 P죠. 자, 마지막 A와 B 회전 속도 차이는 디귿의 영향. 누구다? 니은 암흑 물질량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16번. 자, 현재 우주 구성하는 요소가 기억, 니은, 디귿.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 기억은 누구죠? 기억은 암흑 물질. 자, 니은은 보통 물질, 디귿이 암흑 에너지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모형이 A와 B가 있는데, 참고로 A는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를 다 고려한 거고, B는 기억, 니은, 암흑 에너지를 뺀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 A는 뭡니까? 가속 팽창이죠? 그러면 B는 뭘까? 열린? 닫힌? 평탄? 세 가지 다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시간이 가서 돌아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계속 흔적이 가다가 평탄할 수 있는 거고, 어쨌거나 0에 수렴하긴 수렴하지만 어쨌든 이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쌤이 과거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교육받을 때는 요 가속 팽창 개념이 없었거든. 그래서 요 세 가지 아까 말했던 열린, 닫힌, 그리고 평탄 요 세 가지만 있었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때는 이 암흑 에너지란 것, 청력이란 것 없었다는 거지. 어쨌거나 B는 자 암흑 에너지 없을 땐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 맞는 건 가속 팽창이죠. 자, 별과 행성 이것들 보여 안 보여? 보이는 물질이죠. 보통 물질 되겠지. 자, 대폭발 이후에 현재까지 걸린 시간은 자 A보다 B. 자, 대폭발이라는 게 빅뱅 바로 시작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누가 더 깁니까? A가 더 시간이 더 긴 거지. 됐지. 자, A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중 디귿이 차지하는 비율은 T 시기보다 현재가 크다. 자, T라는 것은 어쨌거나 현재와 T는 과거잖아. 맞지? 시간이 갈수록 암흑 에너지의 비율 어떻게 된다? 계속 늘어날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현재가 더 크겠죠? 됐습니까? 17번. 자, 그림은 우주 모형 AB 외부나 발견된 원A형 초신성 가지고 나타낸 것이고, 자, 그리고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 나와 있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고, B 같은 경우에는 0이 나왔단 말은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참고로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은 그 말은 가속 팽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 자, 그게 자, 원A형 초신성 관측 결과 설명할 수 있는 우주 모형 A와 B를 보게 되면 관측 결과들이 점으로 찍혀 있는데 점들이 분포하는 것과 A가 잘 일치하고 있지? 그러면 A가 더 설명을 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말은 지금 겉보기 등급이 자, 실제로 보게 되면 예상한 것보다 더 등급이 크게 나왔다. 그 말은 거리가 더 멀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멀리 가 있다, 가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 큰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가속 팽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였지. 자, 니은 G가 0.8인 원A형 초신성 자리 예측한 값 지금 나와 있는데 0.8 위치에서 보게 되면 A가 좀 더 위에 있다는 거지. 그 말은 겉보기 등급이 더 큰 거니까 현재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모두 고려한 우주 모형은 B이다. 참고로 암흑 에너지를 고려했단 말은 가속 팽창을 하는 거니까 지금 가속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A가 되겠지? 그래서 A와 잘 일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